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캘리그라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현대문학에서 출판한 야코프 그림, 빌헬름 그림의 백설공주입니다. 예전에 책에 써진 작가 이름을 읽고 왜 작가 이름이 없고 사파를 그린 두 사람 이름만 있는 거지? 라고 했었는데요. 그림이라는 성을 우리나라 말 화가라는 의미로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도 그렇지만 옛 이야기는 동화라고 해서 결코 아름답거나 가볍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결론은 무시무시할 정도로 확실하게 벌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옛날의 교육은 구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이렇게 큰 벌을 받게 된다는 확실한 권성징악의 내용을 알려줘야 했기에 죄 지은 사람의 최후는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백설공주를 시기 질투하고 그 질투를 견디다 못해 3번이나 죽이려고 한 새엄마에 대한 처벌은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에 있는 것처럼 죽었습니다. 혹은 미쳐버렸습니다. 로 끝나지 않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게 합니다. 새엄마의 처벌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하얀 얼굴에 빨간 입술, 검은 머리에 아리따운 소녀인 백설공주와 그 아름다움을 몹시도 질투한 새엄마의 이야기를 지금 만나러 가시죠. 백설공주, 야고프 그림, 빌헬름 그림. 옛날 옛적, 하늘에서 깃털만한 눈이 내리는 한겨울이었다. 왕비가 흑당같이 검은 창틀에 있는 창가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바느질을 하면서 눈을 구경하다가 왕비는 그만 바늘에 손가락을 찔리고 말았다. 세 방울의 피가 눈에 떨어졌다. 붉은색이 흰눈에 대비되어 어찌나 아름다운지 왕비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눈처럼 희고 피처럼 붉고 창틀 나무처럼 검은 아이를 가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 안 있어 왕비는 눈처럼 희고 피처럼 붉고 흑단처럼 검은 조그만 여자아이를 낳았고 아이는 백설공주라고 불렸다. 왕비는 아이가 태어난 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1년이 지난 후 그녀의 남편인 왕은 다른 여인과 결혼했다. 그녀는 아름다운 귀부인이었지만 자만심이 강하고 거만했으며 누군가 자기보다 더 아름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마법의 거울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이렇게 묻곤 했다. 벽에 걸린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거울은 늘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나의 왕비님, 왕비님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그러면 그녀는 거울이 늘 진실만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다. 한편 백설공주는 자라면서 나날이 더 아름다워졌다. 백설공주가 7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환한 남만큼 아름답고 왕비보다 더 아름다웠다. 어느 날 왕비가 거울에게 물었다. 벽에 걸린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거울은 이렇게 대답했다. 나의 왕비님, 여기서는 왕비님이 가장 아름다워요. 하지만 백설공주는 1000배나 더 아름다워요. 왕비는 이 말을 듣자 덜덜 떨기 시작했으며 질투심으로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 순간부터
왕비는 백설공주를 증오했다. 그녀는 백설공주를 볼 때마다 심장이 돌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질투와 자만심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잡초처럼 자라나 낮이고 밤이고 한순간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어느 날 왕비는 사냥꾼을 불러서 말했다. 아이를 숲속으로 데려가거라. 다시는 그 아이를 보고 싶지 않다. 그 아이를 죽였다는 증거로 내게 그 아이의 허파와 간을 갖고 오너라. 사냥꾼은 왕비에게 복종하여 공주를 숲으로 데려갔다. 그가 칼을 꺼내어 순수한 심장을 막 겨누려고 할 때 공주가 울면서 간청하기 시작했다. 사냥꾼 아저씨, 목숨만 살려주세요. 숲으로 들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게요. 약속할게요. 아름다운 백설공주가 너무도 측은하여 사냥꾼은 이렇게 말했다. 불쌍한 아이야. 그냥 마구 뛰어 도망쳐라. 그는 백설공주가 머지않아 맹수들에게 잡아먹힐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최소한 직접 소녀를 죽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가슴에서 커다란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바로 그때 어린 멧돼지 한 마리가 그의 앞으로 달려나왔다. 사냥꾼은 멧돼지를 칼로 찔러 죽였다. 그리고 허파와 간을 꺼내어 그것을 왕비에게 아이를 살해했다는 증거로 가져다 주었다. 요리사는 그것을 소금물에 끓이라는 지시를 받았다. 백설공주의 허파와 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악한 여인은 그것을 먹어치웠다. 불쌍한 공주는 깊은 숲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겁에 질린 나머지 나무의 잎사귀에도 몸이 떨려 하나하나 들여다보곤 했다. 게다가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달리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돌 위를 달리고 가시덤불을 뚫고 달려갔다. 때로 사나운 맹수들이 곁을 스쳐갔지만 그녀를 해치지는 않았다. 그녀는 움직일 수 있는 한 멀리 달려갔다. 밤이 되자 조그만 오두막을 발견한 그녀는 좀 쉬고 싶어서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의 모든 것이 작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상하고 깨끗했다. 거기에는 하얀 천 위에 7개의 작은 접시가 놓인 작은 탁자가 있었다. 각각의 작은 접시 위에는 작은 스푼이 있었고 7개의 나이프와 포크 그리고 7개의 작은 컵이 있었다. 벽 쪽으로는 눈처럼 흰 이불보가 덮인 7개의 작은 침대가 일렬로 놓여 있었다. 백설공주는 너무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각각의 작은 접시에서 약간의 야채와 빵을 덜어먹고 각각의 작은 컵에서 와인을 한 방울씩 덜어 마셨다. 그녀는 한 접시에서 모든 걸 다 먹어버리고 싶지는 않았다. 나중에 그녀는 너무 피곤해서 침대에 한 번씩 누워보았지만 모두 크기가 맞지 않는 것 같았다. 첫 번째 것은 너무 길고 두 번째 것은 너무 짧았다. 그러나 7번째 것은 그녀에게 잘 맞았다. 그녀는 그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는 기도를 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오두막의 주인들이 돌아왔을 때 밖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그들은 낮에 산에서 광석을 캐고 금속을 파내면서 시간을 보내는 7 난쟁이들이었다. 그들은 7개의 작은 득을 켰다. 오두막이 밝아지자 그들은 누군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모든 것이 자기들이 놓고 간 그대로가 아니었던 것이다. 첫 번째 난쟁이가 물었다. 내 작은 의자에 앉았던 게 누구지? 두 번째 난쟁이가 물었다. 내 작은 접시에서 음식을 먹은 게 누구지? 세 번째 난쟁이가 물었다. 내 작은 빵을 먹은 게 누구지? 네 번째 난쟁이가 물었다.
내 작은 접시에서 야채를 먹은 게 누구지? 5번째 난쟁이가 물었다. 내 작은 포크를 쓴 게 누구지? 6번째 난쟁이가 물었다. 내 작은 나이프를 쓴 게 누구지? 7번째 난쟁이가 물었다. 내 작은 컵을 쓴 게 누구지? 첫 번째 난쟁이가 돌아서서 자기 침대뽀가 구겨진 것을 보고 말했다. 내 작은 침대에 올라갔던 게 누구지? 다른 난쟁이들도 달려와서 각자 소리쳤다. 내 침대에서도 누가 잤나 봐. 7번째 난쟁이가 자신의 작은 침대를 쳐다보았을 때 그는 깊이 잠들어 누워있는 백설공주를 보았다.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리치자 모두 달려왔다. 그들은 너무 놀라 7개의 작은 등불을 들어 올려 백설공주를 비춰보았다. 세상에 세상에, 그들 모두 소리쳤다.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가 다 있을까? 난쟁이들은 그녀를 보고 너무도 기분이 좋아져서 그녀를 깨우지 않고 그 작은 침대에서 그대로 잠을 자게 놔두기로 결정했다. 7번째 난쟁이는 밤새 1시간씩 번갈아 가며 다른 사람과 함께 잠을 잤다. 아침에 백설공주가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난쟁이들을 보고 겁을 냈지만 그들은 친절하게 이름이 뭐니? 하고 물어보았다. 백설공주예요. 그녀가 대답했다. 어떻게 우리 집에 오게 되었니? 난쟁이들이 물었다. 백설공주는 그들에게 계모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으며 사냥꾼이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었다는 얘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하루 종일 달리다가 마침내 그들의 오두막까지 오게 되었다는 얘기도 했다. 난쟁이들이 그녀에게 말했다. 내가 우리를 위해 살림을 해주고 요리도 하고 침대도 정리해주고 빨래하고 바느질하고 뜨개질하고 집안을 깔끔하고 깨끗하게 해준다면 우리와 함께 지내도 좋아. 그러면 내가 부족한 것 없이 살도록 해줄게. 네, 좋아요. 백설공주가 대답했다. 그렇게 그녀는 난쟁이들과 살게 되었다.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을 위해 살림을 했다. 아침이면 그들을 금속과 황금을 찾아 산으로 올라가곤 했다. 저녁에 그들이 돌아올 시간이 되면 백설공주는 식사를 준비했다. 선량한 난쟁이들은 낮에 혼자 집에 남아있는 소녀가 걱정이 되어 단단히 경고했다. 계모를 조심하도록 해라. 내가 여기 있다는 걸 계모가 곧 알게 될 거야. 집안에 아무도 들여서는 안 된다. 백설공주의 허파와 간을 먹었다고 생각한 왕비는 자신이 다시 그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거울에게 가서 물었다. 벽에 걸린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거울은 이렇게 대답했다. 나의 왕비님, 여기서는 왕비님이 가장 아름다워요. 하지만 머나먼 곳에서 7 난쟁이와 함께 사는 백설공주가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왕비는 거울이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사냥꾼이 자신을 속였고 백설공주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왕비는 어떻게 하면 백설공주를 제거할 수 있을지 오랫동안 고민했다. 왕비는 그 나라에 자기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질투심 이외에 다른 감정은 가질 수가 없었다. 그녀는 마침내 계획 하나를 짜냈다. 왕비는 얼굴을 더럽히고 행상인 노파처럼 차려입어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변장한 그녀는 7개의 언덕을 넘어 7 난쟁이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싸고 예쁜 물건을 팝니다. 백설공주가 창밖으로 빠끔 내다보면서 말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떤 물건을 파세요? 멋진 것들, 예쁜 것들이지요. 온갖 색깔의 코르셋 끈도 있어요. 그녀는 다양한 색상의 실크끈을 꺼냈다. 이 할머니는 들어오시게 해도 되겠다. 백설공주가 생각했다. 그리고 문의 빗장을 열고는 예쁜 코르셋 끈을 샀다. 오, 아가씨, 정말 예쁘네. 자, 내가 코르셋 끈을 잘 묶어줄게요. 백설공주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노파 앞에 서서 새 코르셋 끈을 묶어주길 기다렸다. 노파가 코르셋 끈으로 그녀를 순식간에 어찌나 꽉 졸라맸던지 백설공주는 숨이 끊어지고 말았다. 그녀는 죽은 듯 쓰러져 버렸다. 나보다 아름답다는 대가를 치른 거다. 노파가 서둘러 나오며 말했다. 얼마 되지 않아 밤이 되었고 7 난쟁이들이 집으로 왔다. 그들은 사랑하는 백설공주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들은 그녀가 전혀 움직이지 않자 죽었다고 확신하며 그녀를 일으켰다. 코르셋 끈이 꽉 조여진 것을 보고는 그 끈을 잘라버렸다. 백설공주가 숨을 쉬기 시작했고 차차 살아났다. 난쟁이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 그 행상인 노파가 바로 사악한 왕비였을 거야. 경계심을 늦추면 안 돼. 우리가 집에 없을 때엔 아무도 집안에 들이지 말도록 해라. 사악한 왕비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다시 거울에게 가서 물었다. 벽에 걸린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거울은 여느 때처럼 이렇게 대답했다. 나의 왕비님, 여기서는 왕비님이 가장 아름다워요. 하지만 머나먼 곳에서 7 난쟁이와 함께 사는 백설공주가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왕비의 혈관에서는 피가 얼어붙었다. 왕비는 백설공주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알고 경악했다. 이번에는 기필코 너를 파멸시키고 말 방법을 생각해내고 말 테다. 왕비가 말했다. 왕비는 할 수 있는 모든 마술을 동원하여 독이 묻은 빗을 만들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다시 한번 노파로 변장했다. 그녀는 다시 7개의 언덕을 넘어 7 난쟁이의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고 외쳤다. 싸고 예쁜 물건들 팝니다. 백설공주는 창문을 통해 빠끔히 내다보면서 말했다. 가세요. 아무도 집안에 들일 수 없어요. 노파는 하지만 그냥 한번 보기만이라도 해요. 라고 말하면서 독이 묻은 빗을 꺼내어 높이 쳐들었다. 그 빗이 너무도 마음에 들었던 공주는 완전히 속아 넘어가 문을 열었다. 가격의 합의를 보았을 때 노파가 말했다. 자, 내가 머리를 잘 빗겨줄게요. 가엾은 백설공주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노파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러나 빗이 백설공주의 머리에 닿자마자 독이 퍼졌고 공주는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버렸다. 사악한 여자는 자 예쁘나 이제 너는 끝장이다 라고 말하고는 서둘러 가버렸다. 다행히 거의 밤이 다 되어서 난쟁이들이 집으로 오는 중이었다. 그들은 백설공주가 죽은 것처럼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당장 계모를 의심하였다. 그리고는 그녀를 꼼꼼히 들여다보다가 독이 묻은 빗을 발견했다. 빗을 뽑자마자 백설공주는 다시 살아났고 낮에 일어났던 일을 그들에게 들려주었다. 다시 한번 그들은 백설공주에게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아무한테도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경고했다. 집에 돌아온 왕비는 거울 앞에 서서 물었다. 벽에 걸린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거울은 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답했다. 나의 왕비님, 여기서는 왕비님이 가장 아름다워요. 하지만 머나먼 곳에서 7 난쟁이와 함께 사는 백설공주가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거울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왕비는 분노로 와들와들 떨었다. 백설공주를 죽여야 해. 내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어도. 왕비는 아무도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는 외딴 곳에 은밀한 방으로 가서 독이 든 사과를 만들었다. 겉보기에 그 사과는 붉은 뺨의 흰 사과였는데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그 사과를 본 사람은 누구든 탐을 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 사과를 조금이라도 베어문다면 그대로 죽게 되어 있었다. 독사과가 완성되자 왕비는 다시 얼굴에 검댕이를 칠하고 농사꾼의 아내처럼 차려입고는 7개의 언덕을 넘어 7 난쟁이가 사는 집으로 갔다. 이윽고 누파는 몸을 두드렸고 백설공주는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며 말했다. 아무도 들을 수가 없어요. 7 난쟁이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좋아요. 나는 사과를 빨리 치워버리려는 것뿐이에요. 그냥 하나 줄게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받으면 안 돼요. 독이라도 들었을까봐 그래요? 자, 사과를 반으로 자를게요. 빨간 쪽은 아가씨가 먹고 하얀 쪽은 내가 먹지요. 사과는 교묘하게 빨간 쪽에만 독이 몰려있게 만들어진 것이었다. 백설공주는 아름다운 사과를 무척 먹고 싶었다. 농사꾼의 아내가 한 입 베어 먹는 것을 보고 백설공주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손을 내밀어 독이 든 사과 반쪽을 받았다. 하지만 사과를 한 입 베어 먹자마자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죽어버렸다. 왕비는 흉포한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눈처럼 희고 빛처럼 붉고 흑단처럼 검구나. 이번에는 난쟁이들도 그녀를 되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왕비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에게 물었다. 벽에 걸린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거울은 마침내 이렇게 대답했다. 나의 왕비님, 왕비님이 이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왕비의 질투심이 그제야 가라앉았고 마음은 평온해졌다. 난쟁이들이 밤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백설공주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녀는 숨을 쉬지 않았다. 그녀는 죽은 것이었다. 그들은 그녀를 일으켜 독성이 있을 만한 것들을 찾아보았다. 코르셋 끈을 풀고 머리를 빗기고 물과 포도주로 몸을 씻어 주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사랑스러운 아이가 죽어버린 것이었다. 어떤 것으로도 그녀를 되살릴 수가 없었다. 그녀를 관에에 올려놓은 후 7 난쟁이들은 둘러앉아 백설공주의 죽음을 애도했다. 그들은 3일 동안 울었다. 그들이 백설공주를 묻으려고 했는데 그녀는 여전히 붉은 뺨이 아름답게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난쟁이들이 말했다. 우리는 그녀를 어두운 땅속에 묻어버릴 수가 없어. 결국 그들은 사방에서 백설공주를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관을 만들었다. 그 안에 백설공주를 넣고 그 위에 황금 글씨로 그녀의 이름을 써놓았으며 왕의 딸이라고 덧붙였다. 그들은 관을 산꼭대기로 옮긴 후 늘 한 사람씩 곁에 남아 공주를 지켰다. 동물들도 백설공주를 애도하러 왔다. 처음에는 부엉이가 오고 그 다음에는 갈까마귀,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둘기가 왔다. 백설공주는 오래오래 관 속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부패하지 않았으며 마치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여전히 눈처럼 희고 피처럼 붉고 머리카락은 흑단처럼 검었다. 어느 날 왕자가 숲을 지나가다가 난쟁이들의 오두막에 오게 되었다. 그는 거기서 하룻밤을 보냈으면 했다. 그가 산꼭대기에 올랐을 때 아름다운 백설공주가 누워있는 관을 보게 되었다. 황금 글씨로 쓰여있는 글을 읽은 그는 난쟁이들에게 말했다. 저 관을 내게 주시오. 그러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드리겠소. 난쟁이들은 대답했다. 세상의 황금을 다 준다 해도 그 관을 팔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게 선물을 주시오. 백설공주를 보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을 것 같소. 나는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처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길 겁니다. 선량한 난쟁이들은 그 말을 듣자 동정심을 느껴 왕자에게 관을 내주었다. 왕자는 신하들에게 관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고 지시했다. 우연히 그들은 덤불에 걸려 비틀거리게 되었는데 관이 세게 흔들리면서 백설공주의 목에 걸려 있던 독이 든 사과 조각이 튀어나왔다. 그녀는 다시 살아났다. 어머나, 여기가 어디지? 그녀가 외쳤다. 왕자는 흥분하여 그대는 나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초지종을 들려주었다. 그는 나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다. 우리 함께 내 아버지의 성으로 갑시다. 당신을 나의 신부로 맞이하겠소. 백설공주는 그에게 사랑을 느꼈고 그리하여 그와 함께 떠났다. 결혼은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백설공주의 사악한 계모도 결혼 피로연에 초대되었다. 그녀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거울 앞으로 걸어가 이렇게 물었다. 벽에 걸린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거울은 이렇게 대답했다. 나의 왕비님, 여기서는 왕비님이 가장 아름다워요. 하지만 젊은 왕비님은 1000배나 더 아름다워요. 사악한 여자는 저주의 말을 내뱉었다. 그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찌할 줄을 몰랐다. 처음에 그녀는 결혼식에 가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후 한순간도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었다. 그녀는 젊은 왕비를 보러 가야만 했다. 왕비가 들어섰을 때 백설공주는 그녀를 당장 알아보았다. 왕비는 너무도 겁에 질려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그녀를 위해 숯불에 달구어진 새구두가 준비되어 있었다. 누군가 부직갱이로 그 신발을 가져다가 그녀 앞에 놓았다. 그녀는 빨갛게 달구어진 새 구두를 신고 바닥에 쓰러져 죽을 때까지 춤을 추어야 했다.